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 종목들 실적부터 전망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김경민 연구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바로 스톰테크입니다. 위원님, 이름부터 정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태풍 같은 기술을 가진 기업인지 기업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톰테크라는 이름은 딥테크 기업을 좀 연상시키긴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1999년에 설립된 정수기 그리고 음용수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피팅, 밸브, 안전 파우셋 그리고 튜빙 아세이 등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수돗물의 정화나 아니면은 그 수돗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출수 등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제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2023년 11월에 상장했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이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네, 큰 규모로 경쟁사가 존재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8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고객사들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코웨이 정수기 쓰고 있거든요. 코웨이도 납품하나요? 예, 코웨이에도 들어갑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코웨이, 쿠쿠홈시스, LG전자도 정수기 있습니다. 그리고 SK매직,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등 국내 주요 정수기 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객사들과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적도 좀 잘 나오는 기업인가요? 예, 제가 최근 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2023년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매출은 552억으로 전년 대비 8.1%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7억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해서 106억 정도 기록을 해서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BTS가 코웨이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국내 정수기가 핫하다라는 소식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해외 시장 진출 현황은 최근에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도 시장에서는 57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주요 정수기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34개 고객사들과 함께 42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인도 시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좀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주요 경쟁력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단순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특허 확보에 매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몇 년간에 걸쳐서 생산 시스템을 자동화를 했습니다. 역시 로봇이 들어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품 라인업이 다양하고 그리고 응용처를 정수기 외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촬영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밸류에이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작년 2023년 밸류에이션은 10.5배 정도 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코스닥 지수랑 비교해 보면 코스닥이 이제 그 당시에 40.5배였거든요. 와,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2024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도 9.2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정수기 밸류 체인들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다만 이 정수기 완제품 공급사인 쿠쿠홈시스랑 코웨이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들 밸류에이션 보시면 4.3배, 9.0배로 정말 낮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들 이제 여러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정수기 부품사들은
사업 구조적인 이점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리스크 요인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스톰테크가 직면한 리스크는 어떤 점들 고려하면 좋을까요? 예, 저도 원래 정수기 산업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네. 자료 쓰다 보니까 정수기가 프리미엄 가전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정수기 혹시 단가 한 대 얼마인지 아세요? 사실 근데 요즘에 렌탈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네, 정수기의 단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120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비싸죠. 네. 네, 비쌉니다. 어. 그래서 프리미엄 가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시에 생수나 아니면 끓여 먹는 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저가형 정수기들도 있고요. 뭐 맞아요. 브리타 정수기라고 들어보셨는지 저 모르겠어요. 홈쇼핑에서 봤는데 한 네. 가격이 3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정수기 자체가 환경 가전이라서 좀 규제도 좀 복잡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예, 다만 이런 기업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다각화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톰테크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수기 외에도 다른 가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탁기라던가 또 식기세척기, 냉장고, 커피 머신 이런 분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시장 진출, 월드와이드 진출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품도 다각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에 계속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실적 성장세를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스톰테크가? 네, 사실 상장 전에도 보면 매년 매출이 거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매출 594억에 네. 예, 그리고 영업이익 127억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환율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20% 이상으로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수기 외에 다른 친환경 가정용 부품의 매출 기여도가 높아진다면 현재의 저평가 상태를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업 스톰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경민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받을 기업들 미리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기업 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박성순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살펴볼 기업 바로 워트입니다. 상장한 지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는 회사이잖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워츠는 일단 반도체 환경을 제어하는 장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공정 장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프라에 가까운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사업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좀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 THC라고 하는 장비를 메인으로 하는데요. 네. 결국은 초정밀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습도 기능이 빠진 항온기, 그러니까 TCU라고 하는 요 초정밀 항온기 장비가 있고, 요 팬 필터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 THC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정밀하게 온습도를 제어하는 장비고요. 네. 주로 이제 포토 공정에 사용됩니다. 포토 공정은 저희가 노광 공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포토 공정 안에서도 코팅, 뭐 익스포스, 디벨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팅이랑 디벨롭 장비는 트랙이라는 장비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붙어서 이제 온습도를 제어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트랙 장비는 글로벌하게 보면은 일본에 있는 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세메스 잘 안 써지는데요. 세메스 요 두 회사가 주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두 회사의 장비에 붙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초정밀 항온기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장비는 주로 반도체에 사용된다면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데요.
보통 이제 OLED 잉크젯 프린팅 공정에 사용되고 여기는 이제 습도는 빠지고 이제 온도를 제어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도만요. 네. 네. 기존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쓰이는 캐리어 웨이퍼를 띄어내는 디본딩 공정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FU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파티클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장비에 붙는 뭐 부품의 역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THC 쪽 매출이 가장 높으네요. 환경 제어 장비 기업이고요. 일단 워트를 살펴보려면 반도체 업황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반도체주들 실적은 참 좋다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주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피컷 네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 네네. 지난번에 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 내서 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셨어요? 반도체 제가 이제 리포트 쓴 시기가 이제 8월이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네. 여전히 이제 피카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가를 보면은 뭐 제가 작성했을 때보다 주가가 좀 더 빠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일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업체들은 주가가 좀 더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AI 주들은 주가가 좀 탄력성이 좀 더 있었고 네. 메모리 주들은 좀 더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 시장에서는 계속 우려하시는 거는 AI에 대한 피크 아웃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좋고 있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수익성에 대한 그러니까 AI 투자했던 회사들이 수익성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감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우려가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결국은 AI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요소거든요. 네. 저희가 말하는 빅테크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진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인데 이 기업들의 캐페스 추이를 보면은 작년 4분기부터 이렇게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보입니다. 네. 분기별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내년도 성장하는 컨센서스가 지금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캐페스가 36% 정도 성장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12% 정도 성장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36% 성장하고 내년도에 12% 성장하면은 이 YY 성장률 자체가 줄어든 거 거 아니냐라고 네. 되는데 어쨌든 내년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캐페스 전망은 약간 불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맞습니다. 있잖아요. 어쨌든 네. 회사의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 조금 사실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상반기에서 하반기 갈수록 계속해서 내년도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기업들은 AI 기업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를 적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과잉 투자했을 때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분기에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은 AI 캐패스에 대해서 다들 질문을 많이 하지만 조금 투자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 왜냐면은 적게 투자해서 규모 경제를 달성 못하고 고객들을 확보 못하면 미래에 대한 수익이 더 깎이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그럼 결국은 지금은 수익성보다는 빅테크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이 캐패스에 대한 우려는 저는 좀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수요를 봐도 AI 서버 같은 경우는 전체 서버에서 12%를 올해 차지할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매출액으로 보면은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 서버에서 AI 서버가 계속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중에서 GPU 중심의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높으면서 AI 쪽은 엔비디아 GPU 위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HBM이 계속해서 탑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에도 좀 긍정적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산업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우려가 많기 때문이고요. 네.
이제 AI 서버 말고도 기존 서버 같은 경우도 완만하게 좀 성장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캐패스 계속해서 집행하는 거는 AI 중심이지만 결국은 AI 이후에도 이제 일반 서버에 대한 보안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교체 수요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메모리 쪽에서도 수요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수요의 성장은 AI 중심이었고 저희가 하반기를 봤을 때는 레거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네. 레거시라 말하는 거는 기존에 말하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C나 스마트폰은 상반기에 기대했던 거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수요가 좀 살지 않겠냐라고 네.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거시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AI의 성장성이 더 크지 않다면 이제 저희가 시장의 피크아웃이 올 수 있겠다라고 지금 우려가 있는데 네. 일단은 스마트폰과 PC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고 있으면은 크게 반등은 쉽지 않다. 그럼 결국은 AI 쪽에서의 성장은 피크아웃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과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좀 다소 과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여부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는 좀 아직은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워트 기업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산업 쪽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네. 결국 반도체 장비 회사나 뭐 소재 회사 같은 경우는 전방 업체들의 뭐 캐펙스 가동률 이게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캐파 확대 계획 그리고 네. 가동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캐파가 일단은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출의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산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 당연히 안 하면서 가동률 줄이고 그렇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디램 웨이퍼 캐파의 연평균을 보면은 2022년 대비해서 19% 감소했고 하이닉스는 1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웨이퍼 캐파의 평균 웨이퍼 캐파가 작년 대비 한 17%, 하이닉스는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분기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직전 피크 수준이 22년도 4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상회할 걸 보고 있고 디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HBM이랑 서버 디램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수요 자체가 AI 서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HBM 중심으로 생산 증가하고 있고 HBM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면 이 HBM 같은 경우는 넷다이 페널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존 디램에 비해서 다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칩의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늘릴수록 오히려 이제 전체 디램에 나올 수 있는 다이의 수는 줄어든다. 그래서 줄어드는 만큼 수요 대응을 위해서 디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3에 투자 집행하고 있고요. P4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고 SK하이닉스는 M16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뭐 M14의 낸드 라인을 뜯어서 디램으로 전환을 하고 M15 익스텐션 팹은 내년 정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작년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디램 같은 경우는 캐펙스가 좀 많이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트랙 장비에 이제 한 대의 THC 장비가 붙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CMS 장비에 주로 이제 붙어서 나가는데 캐파가 증가할수록 트랙 장비 들어가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THC도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C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항온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를 제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도를 제어하는 장비인 칠러라는 장비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칠러라는 장비랑 다르게 이제 THC는 공급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칠러는 좀 다수의 업체가 있다면은 이 THC는 비상장 업체인 멜콤과 워트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국내 시장의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어서 투자라면은 거의 두 업체가 둘 다 수혜를 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칠러 쪽 기업보다는 조금 더 매력도가 있는 기업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장벽이 아.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쪽 투자 포인트 보실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적용 공정 확대와 고객사 확대거든요. 그래서 THC 같은 경우는 포토 공정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HBM이고요. HBM에서 이제 구멍을 뚫는 공정을 TSV 공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포토 공정의 트랙 장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THC가 하나씩 또 붙어서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HBM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후공정에 있어서도 THC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토 공정이 아니라 이제 세정 공정 쪽으로도 좀 더 초정밀한 습도와 온도를 제어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정이 확대된다면 네. 단위당 매출액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TCU입니다. TCU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네. 최근에는 반도체 후공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디본딩이라는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HBM 공정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요. 네. HBM 공정에서 이제 캐리어 웨이퍼라고 해서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웨이퍼를 이 캐리어 웨이퍼에 붙여서 예, 사용되는 이제 가 웨이퍼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붙여서 공정을 한 다음에 이 캐리어 웨이퍼를 마지막으로 띄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내는 디본딩. 그쵸. 네. 디본딩 하는데 주로 이제 열을 가해서 디본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TCU가 적용이 되고 있다. 결국 앞에 말씀드린 THC도 HBM 캐파 확대에 대한 수혜를 보는데 TCU도 이제 HBM 캐파에 따른 물량 증가 예상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중국 고객사가 있습니다. 중국 고객사 이제 킹셈이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트랙 장비 업체인데 사실 2023년도 상장했을 때 요게 좀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회사에서도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양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양산 공급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신규 제품도 평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워트의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정에서 핵심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미중무역 제재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네. 있고 중국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업체들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해외 일본 업체들의 THC 장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장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한국 쪽 장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워트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보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도 매출이 좀 시작되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실적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2023년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대형주들이 감산을 대폭 실시했었기 때문에 실적 안 좋았었는데 2024년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40%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70% 정도 네. 감소하는 매우 부진한 실적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189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정도로 저희가 매출액은 한 47%, 영업이익은 143% 성장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상반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 5%, 영업이익도 70% 정도 감소는 했습니다. 네. 상반기에도 여전히 전공용 투자가 크게 없었어요. 결국은 아직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는 가동률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지 신규 캐파를 투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THC 실적 같은 경우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디본딩용 TCU는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라고 오. 보실 수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투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있기 때문에 THC 매출액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TSV 쪽도 HBM 수요에 대응해서 생산 능력 확대하고 있어서 이 후공정 쪽도 THC 물량이 좀 확대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예를 들면 P4 같은 경우가 4분기 정도에 투자가 된다고 예상을 된다면 일부 장비들은 4분기가 아니라 뭐 내년도로 넘어가겠죠.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매출액, 그러니까 하반기에 고객사의 투자에 대비해서 매출액 규모는 조금 더 이제 이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매출액은 좀 공격적으로 추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네. TCU도 디본딩 수요도 하반기에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은 굉장히 회복이 될 거로 보이고 상반기 대비해서도 하반기에 저희가 회복 강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수익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은 THC 물량 증가하면서 OPM도 18.9%로 좀 개선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는 올해가 더 좋을 거고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그리고 2025년에는 실적 성장세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가 수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뭐 상반기에 주가 상승률 꽤 좋았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주가가 또 빠졌기 때문에 네. 올해 기준으로 PBR 2.4배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보면은 상장 이후에 거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THC 경쟁사 멜콘에 말씀드렸는데 비상장사기 때문에 좀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칠러나 뭐 TCU를 제조하고 있는 GST, 유니센, FST를 피어로 본다면은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거는 유니센과 FST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제 워트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칠러 대비해서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THC가 수익성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유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 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EUV 공정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점유율 긍정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EUV 공정의 진입 여부가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칠러 기업들 대비해서는 PBR이 조금 높다라고 평가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장비사 전체적으로 리스크는 고객사의 캐펙스의 변동성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업황이겠죠. 네. 네. 사실 그걸 제외한다면 워트 자체로만 보면은 EUV에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UV 공정에 못 들어간 이유는 사실 워트의 문제라보다는 그 트랙 장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EUV 포토 공정의 트랙 장비는 텔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워트 같은 경우는 CMS의 트랙 장비에 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은 CMS를 많이 쓰는데 비메모리 쪽에서의 EUV는 텔을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 EUV 쪽에는 워트의 장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D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에도 EUV 공정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네. D램이건 비메모리건 EUV가 들어가는 트랙 장비는 삼성전자 향으로 워트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뭐 비메모리건 D램이건 선단공정 들어가면서 EUV가 들어가는 그 스텝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좀 다소 아쉽죠. 그래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은 EUV 공정에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 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굉장히 장비가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비용이 낮거든요. 고객사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기반으로 삼성전자나 하이스를 통해서 이제 약간 안 들어가던 모델들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EUV 트랙 장비에 좀 적용을 하려고 계속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EUV 공정의 이제 확대 여부가 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런 EUV 공정에 대한 리스크 해소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로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오히려 나중에 더 실적 개선을 끌어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장비 기업 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박성순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